보니까 코파일럿이란 단어가 너무 나도 그 와닿는 것 같고요. 윈도우 코파일럿이 나오면은 바탕화면 좀 정리 좀 해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바탕화면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죠? 그런 걸 그거 좀 시킬 은근히 수 시간 있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 일일이 이거는 이것대로 좀 정리 좀 해줘.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줘. 이런 거는 그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주제 이야기하면서 슈퍼 AI 혹은 그 AGI 뭐 인간을 뛰어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그 논란의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애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뭐 음, 아람코한테 살짝 뺏겼다 하긴 했지만 지금 근데 또 다시 위협받고 있어요. 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어떤 그 시총 싸움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잖아요. 네, 그쵸,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시총이 얼마나 바뀔까?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30일, 11월 네, 마지막 날인데 진짜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갔구나 싶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에게도 이게 엄청나게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음. 아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그냥 하이닉스 시가총액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음, 네, 금방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나의 제품, 하나의 프로덕트 이게 바로 이제 시장과 대중한테 먹힌다라고 하면은 또 금세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아서 음, 애플도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뭐 행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안될공학 채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코파일럿이었던 것 같은데 이 네.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게 강력한 것이길래 그 난리인지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코파일럿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안 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냥 부조종사입니다. 네. 이게 비행기 부조종사라는 거죠. 어떻게 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을 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코파일럿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게 AI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몇 시간씩 걸리던 것도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업무를 하는 데에 어떤 플로우나 생산성 자체가 아예 뒤바뀐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옆에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조수가 한 명 있고 내가 귀찮은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시켜버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고 보니까 코파일럿이라는 제목을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굉장히 잘 지었네요. 그쵸, 네. 부조종사고 이 부조종사라는 거는 비행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운전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작업할 때도 필요할 수 있고 전화 걸 때도 필요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다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코파일럿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 오피스에 들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겠네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죠. 네. 음. 처음에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요거는 이제 네.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할 때 GitHub라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죠. 그 맞아요. GitHub라는 곳은 다양한 코드, 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코드들이 여러 가지 랭귀지로 저장되어 있는 어떤 허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AI로 학습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말 간단한 예지만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하면은 알아서 이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코파일럿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 자체도 하나하나 이렇게 뭐 A 더하기 B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야 계산기 만들어주고 저기에 대화창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아. 버튼 하나 만들어줘 아하. 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얘기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짜라라라락 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 말이,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 그 말이군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또 나왔던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오피스 코파일럿. 어.
그러니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워드도 그렇고 얘네들을 코파일럿이 지원해주면 어떻게 지원해주냐? 음. 그냥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내 여자친구랑 100일 되는 날인데 어. 어, 10개 슬라이드로 뭔가 축하해줄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요렇게만 얘기해도 자기가 알아서 이미지 가져와서 알아서 텍스트 넣어서 슬라이드를 쫙 만들어주는 거야. 아. 그리고 또 엑셀 네. 같은 경우 제일 복잡한 게 저도 엑셀 지금 저도 여기 밑에 어디 있냐 여기 있네. 네. 저도 엑셀 이 두꺼운 책 갖고 있거든요. 이 함수를 네네네. 계산하고 하면은 복잡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엑셀 복잡한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A 열이랑 B 열에 있는 것들을 잘 볶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쏙쏙 빼내가지고 뭐 몇 이상이면 이런 복잡한 거를 아. 그냥 한글로 그냥 입력을 해. 그 입력을 말로 하면은 말로 말로. 네, 말로 입력하면은 알아서 그거를 다 펑션으로 바꿔갖고 다 처리를 해준다. 그래프도 다 그려주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이 오피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주도권을 계속 놓아주고 있지 않았기,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데 AI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코파일럿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띵 하는 게 네. 윈도우 코파일럿이라고도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맥에서 제일 편한 게 지금 보시는 요거 맥에서 스팟라이트 검색하면 좋은 게 네. 커맨드에 스페이스 딱 누르고 그냥 따다닥 검색하면은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되고 어. 그런 것들이 사실 윈도우보다는 조금 더 이 접근성이 빠른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러한 것도 빠른데 윈도우 코파일럿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윈도우에서 예를 들어 뭘 찾고 싶다. 아니면 네가 알아서 어떠한 파일들을 검색해가지고 걔네들을 싹 모아가지고 어떤 폴더에 옮겨줘. 음. 윈도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앱을 열어가지고 이런 걸 해줘라는 거를 이제 텍스트로 챗GPT 하듯이 입력하면 알아서 해준다는 개념인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GitHub,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다음에 윈도우까지 이렇게 코파일럿들이 점차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음. 얘네들이 코파일럿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심지어 음. 빙챗 같은 경우에도 네. 구글이 구글링으로 90% 이상 점유하고 있던 시장인데 빙이랑 결합하면서 빙챗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3 행사에서 빙챗이라는 서비스 이름도 그냥 빙챗 코파일럿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 우리는 그야말로 부조종사의 앱을 와장창 제공하는 엄청난 업무 생산성의 회사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아. 그 참 이게 보니까 코파일럿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그 와닿는 것 같고요. 그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저는 윈도우 코파일럿이 나오면은 바탕화면 좀 정리 좀 해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바탕화면이 너무 그러니까, 지저분해가지고 막 그죠? 그런 걸 좀 그거 시킬 은근히 수 있을 시간 것 많이 같아요. 걸리잖아요. 그거 일일이 이거는 이것대로 좀 정리 좀 해줘.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줘. 이런 거는 그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그쵸? 범위가 단순하게 코딩하는 사람들을 돕는 GitHub에서가 아니고 네. 윈도우나 그러니까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것들 그럼 뭐 요즘에는 워드를 뭐 파워포인트를 뭐 엑셀로 이런 것도 다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맞습니다. 그냥 윈도우 자체에서도 코파일럿이 들어오게 된다면 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OS다 보니까 OS 음, 플랫폼이다 보니까 더욱이 이 개인이 있는 자료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음, 마치 이제 골수 맥 유저 같은 경우에도 애플 유저 네,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할 때는 윈도우로 가서 해야겠네 이런 니즈가 생길 음.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제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맥을 쓰시는 분하고 오피스 그러니까 그 윈도우 쓰시는 분하고 굳이 뭘 바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윈도우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도 개발자가 여자친구가 너무 도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그림으로 드래그 할 수 있게 만들어 이거 되게 편하게 이런 네, 일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이런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은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그래서 빌 그쵸, 네. 게이츠 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스티브 잡스 시절이죠. 네. 그렇게 이제 둘이 붙었을 때인데 어 GUI라고 그러죠. 그래픽 네. 유저 인터페이스. 네네. 지금의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음. 마치 이렇게 옮겨다 쓰고 하는 이러한 거 이전에는 그냥 이 텍스트로만 입력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러다가 힘들어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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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둘 다 음. 제록스죠. 제록스라는 회사에 가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처음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서로의 경쟁을 다루는 그런 영화 보면은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낸 다음에 대박 히트를 내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한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오. 내가 뺏기려고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내가 제럭스 보고 내가 뺏기려 했단 말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는 네네네. 장면이 있는데 어.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IBM 그리고 나중에 인텔과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빠르게 x86 시장에서 윈도우를 PC로서 대중들에게 널리 빠르게 보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선도를 한 측면이 있었죠. 어. 반면에 애플은 그때부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우리가 모두 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스티브 잡스의 지론이었고 음. 그래서 예전에 뭐 자기 예전에 딸 이름을 붙인 리사라는 뭐 컴퓨터도 만들었고 맞아요. 리사라는 맥키도시도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충분히 시장을 압도하지 못했던 거죠.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코카콜라 사장한테 막 추추당하고 마치 이번에 샘 앨트먼 추추당하듯이 그런 맞아요. 적도 예.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나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스티브 잡스가 이 맥 생태계를 이루는 측면에서 맥 생태계를 이루는 시장에서 이 헤게모니가 PC에서 모바일로 옮겨지는 거죠. 음. PC에서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세했고 인텔이 x86 시장에서 우세하면서 애플을 아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그게 네. 2007년, 2008년이잖아요. 네. 그때 되면서 사람들이 PC보다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게 확장이 되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생태계를 새로 꾸려 나가면서 애플이 다시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던 배경이 됐던 것인데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싸움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 스티브 잡스가 내가 베끼려고 했단 말이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승기를 잡았다면 네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애플로 헤게모니가 좀 넘어갔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OS가 뭐였냐 이런 것도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그것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다루긴 했지만 그때의 노키아 같은 그리고 삼성 음.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스마트폰은 아닌 그냥 휴대폰 피처폰을 만들던 시기에서는 네. 이 특정한 하나의 프로세서가 PC에 들어갈 만한 그런 거대한 OS를 담을 만큼의 컴퓨팅 능력이 아예 안 됐어요. 아. 근데 스티브 잡스가 무조건 해! 해갖고, 물론 이거는 이제 일화예요. 네. 그래서 4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만들었다고 전해져 있어요. 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거 보면은 이 첫 프로세서를 삼성에 제조를 맡기기도 했는데, 음. 삼성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만들어 오고 있었다 해요. 그게 아. 스마트폰인지 아이폰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 제일 유명한 아이폰 출시하는 그 스티브 잡스 유명한 그 발표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버그를 빠르게 잡아내고. 삼성이 고치고 그렇게 음. 하면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죠. 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iOS라고 불리는 음. 그러한 애플만의 독자 OS를 드디어 스마트폰에 딱 탑재를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하나가 된 이런 형태로 가게 된 거죠. 물론 음. 그때만 하더라도 ARM 기반으로 했는데 음.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었고 그걸 빠르게 따라잡았던 게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 구글이죠. 음. 그래서 구글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안드로이드를 널리 뿌려서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중국이라 그때 당시 HTC라던가 이러한 기업들에 널리 뿌려서 빠르게 이 시장을 대응하려고 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이 모바일 OS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었죠. 양강 구도가 지금은 확고해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파일럿이라고 하죠. 생성형 AI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네, AI에서 어떻게 뭐 OS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헤게모니를 잡느냐가 또 다른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의 네.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애플은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거를 보시면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을 보시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거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확장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어떤 측면이냐? 지금 보시는 이런 칩들이 퀄컴이라는 기업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건데 네. 퀄컴 칩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갤럭시에 들어가는 음.
그러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보통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프로세서를 넣어왔던 퀄컴이 이제 자체 설계 칩을 통해서 이 스냅드래곤 X라는, 그러니까 음. 노트북 시장에도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 요게 이제 그 ARM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엔비디아가 네. 인수를 하려고 했던 네. 그 ARM 기반의 어떤 그 명령어들을 가져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다는 평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AMD도 인텔과 똑같이 기존의 이 X86이라고 하는 음. 전력은 많이 먹지만 성능은 빵빵한 그러한 시장에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AMD도 ARM 기반의 어떤 CPU를 음. 만들고 있고, 음. 이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요 회사도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음.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윈도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인텔과 AMD가 만드는 프로세서, 즉 X86이라고 불리는 네. 그러한 특정한 복잡한 그리고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를 중점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윈도우라 하더라도 그 X86이라는 프로세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개발자들도 엑셀도 다 X86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음.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전에 그 X86에 대응되는 게 이제 리스크 구조라고 하는 대표적인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러한 구조인데, 별로 뭐 시장 포션도 작은 ARM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 근데 윈도우가 이제 노트북 시장에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자체 칩도 설계하기 시작하고, 자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에게 윈도우즈 온 ARM이라고 해서 ARM에서 돌아가는 윈도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서 애플과 한판 붙어보겠다, 애플의 맥북과 아.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윈도우는 노트북의 ARM 시장이건 기존의 X86 시장이건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쪽, 서버 쪽에서의 돌아가는 그런 애저 시스템에서의 지원이건, 이런 모든 측면에서 AI를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잘 서비스를 해주겠다. 애플을 못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전방위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사실 윈도우가 애저로 한 발 물러서면서 뭐 맥에도 그냥 뭐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해주고 약간 한 발 물러선 느낌이 있었는데, 음. 이제 이 AI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OS의 지위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하나의 헤게모니가 되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음. 그렇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뭔가 칼을 갈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너무 대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비밀리에 좀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나마 음. 나온 소식은 요겁니다.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나온 소식인데, 애플도 애플 GPT라는 거를 만들고 있다. 요 생성형 A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한 거는 어떠한 AI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픈 AI 챗 GPT 같은 거를 애플 내부에서 쓰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요게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잭스라는 구글의 플랫폼이 있어요. AI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AJAX라고, 애플 잭스겠죠. 그러한 이름으로 해서 자기들도 LLM을 만들고 있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윈도우도 그렇고 구글도 어. 이제 바드나 나중에 내년에 제미나이라고 또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음. 다 안드로이드에 다 탑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빅스비 불러도 뭔가 한정적으로 명령을 했었는데, 아니면 오케이 구글 해도 한정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던 것이 이제 LLM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행이 되게 될 거예요. 음. 그러면 구글 안드로이드 OS건 윈도우 OS건 여기에 대항하는 애플의 iOS와 macOS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LLM 기반과 생성형 AI 토대의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요인이 될 거고, 아마도 내년쯤에는 초기 모델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관측입니다.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면서 진격 앞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뭔가 계속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칼을 가는 네,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근데 네, 이제 그 그렇습니다. 아직 재민이도 그렇고 언제 나오는지 잘 몰라서 음, 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음, 이번에 오픈 AI 이벤트가 있었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아까 브레이크를 밟은 척 하다가 엑셀 다시 밟았다고 이렇게 그렇죠, 네, 표현했는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안될공학 에러님 나오셔가지고 최근의 이슈를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만간 또 자주 종종 나오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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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그렇죠. 나와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치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나오면서 또 이렇게 테크 트렌드와 테크 소식들을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더더욱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다의 공학 에러였습니다. 안녕.